반대쪽으로 살짝. 안녕하세요. 이야기 사진관 김노선입니다. 건축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 예술을 이야기하며 건강한 삶을 논하는 건축가 손동민 씨. 오늘 이야기 사진관에서 만나봅니다. 잘 웃고 있는데 한쪽으로 꼴이 좀 빨갛게 나네. 예예예. 기분이 좋으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 사진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건축가시죠? 아 예. 건축가시면은 사진도 많이 찍으실 것 같은데 뭐 암실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 자리로 옮기실까요? 아 예. 예, 가시죠. 예.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인천에서 열심히 건축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 손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인천이 고향이신가요? 예, 인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건축가 하면은 이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거든요. 건축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건축가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이제 건축이 무엇인가. 제가 그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이제 괴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은 음악이 동결된 것이다. 음악이 얼어붙은 것이 그게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건축은 굉장히 무한한 그 창조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 건축가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건축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가는 음악으로 만약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오케스트라의 그 여러 가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부터 관악기, 현악기가 있듯이 그것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건축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음악의 마에스트로가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건축가 이걸 해야겠다고 언제부터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제 재능을 찾은 것은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는데 이렇게 도면 같은 것들을 그려오는 이렇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숙제를 해갔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더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반장을 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거 내 것도 좀 그려줘. 뭐 그렇게 해서 친구들 것도 내가 대신 숙제도 해줬고 일단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제 그 동생은 또 미술을 했고 그다음에 저 누이는 또 이제 건축을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제 꼼꼼한 성격과 이런 것을 보고 너는 건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누님께서 지도해 주셔갖고 그때부터 난 건축이랑 좀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죠. 예. 그럼 가족이 다 이렇게 재능이 다 있으셨네요. 되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축도 보면은 창작의 일종인데요. 창작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건축은 어쨌든 나 혼자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그 건축, 그다음에 그것이 10년, 20년, 뭐 100년을 가는 오랫동안 이용을 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고민과 그다음에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예. 그 설계를 하실 때 가장 고려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계 단계에서는 그 예술적인 면과 그다음에 과학, 기술적인 면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건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름다우면서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들이 편리한 이런 건축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면과 그 다음에 예술적인 면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한민국의 시작과 끝의 도시 인천. 인천에서 낳고 자란 손도문 건축사는 누구보다 예민하다. 화려하고 불편한 건축물보다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삶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섬세하게 챙기는 사람. 그가 바로 설계하는 예술가 손도문 건축사다. 인천에서 직접 설계에 참여한 건물들이 있으신데요. 대표적인 건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처음에 현상공모 당선이 된 것이 사실 이제 인천시 소방본부 건물. 그 건물이 저를 있게 한 어떤 그 중요한 건축물이었고, 그 다음에 3번의 건축상을 받은 건축물이 저기 서운동에 있는 서운동 성당, 그 다음에 만수동 새마을 금고 건물, 그 다음에 최근에 건축상을 받은 것이 송도 해돋이공원에 있는 해돋이 도서관. 이런 건축물들이 건축상을 받았고 좀 아무래도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건축사 일 외에도 많이 바쁘시죠? 그 인천에서 하신 일이 많으시던데 어떤 일들을 또 하고 계시죠? 이 건축가가 이제 예술적인 그 측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예술가들과 교분이 있고 그러다가 어떤 한 작가의 전시를 도와주다가 그것이 인연이 돼서 갤러리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페어를 통해서 이제 전시도 해서 그림도 팔아주기도 하고 뭐 기획전을 열어서 또 작품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판매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예술가들이 다 굉장히 지금 배고프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본인들이 실제로 팔거나 전시하는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누군가가 좀 대행을 해준다든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역할을 좀 맡게 됐습니다. 건축사로서의 활동 외에도 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만큼 많은 이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라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한 인천을 조금 더 건축가로서 그다음에 인천의 어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에 지금 바꿔야 될 여러 가지 아니면 또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해서 인천을 그래도 인천다운 도시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의 위성도시, 공업도시, 회색빛 도시, 인천이란 도시를 잘 모르는 이들의 생각이다. 손도문 건축사는 인천이 품고 있는 문화예술성을 일깨우고 싶다. 한때 대한민국의 유행을 주도하던 개항의 도시를 부흥시키고 인천이 가진 풍부한 자연과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천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 건축사이자 인천인 손도문의 꿈이다. 이 건축과 또 그 갤러리를 통해서 예술과 같이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또 하나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 사회야구를 또 활동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또 활동하고 계신지. 야구는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운동이라서 해왔던 것인데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사회에서 야구팀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인 야구 리그도 운영을 하면서 현재 제 모교 동문 야구부가 있거든요. 그 야구 후원회 회장도 하다 보니까 인생의 한 30% 정도를 또 야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해도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즐겁죠. 예. 그 사회인 야구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모교의 야구부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구의 사랑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보기에는요. 예, 좋아하는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 리그 운영부터 그다음에 동문 모교 야구부를 지원하는 역할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우리가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야구 도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야구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인천이고 그 인천 중에서도 지금 제물포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우터골 그곳에서 대한민국 야구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천은 많은 야구와 관련된 역사성과 유물과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인천에 야구박물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전국에 지금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성 그 중에 하나가 또 야구가 제일 먼저 시초가 된 곳이 인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야구 관련된 유물도 많이 그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인천에 충분히 훌륭한 야구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하셔서 인천 야구박물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인천 사람들이 그 SK 와이버스를 비롯해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SK 그 우승을 하면은 인천 시민들이 다 그 좋아하고 환호하잖아요. 근데 인천에 이제 야구가 인천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것을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인천 SK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KBO라든가 그다음에 인천의 여러 가지 그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동원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인천에 멋진 야구박물관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인천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인천에 그 계속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문화적인 분야 또 예술적인 분야 특히 제 전공 분야인 그 건축 분야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인천의 도시가 어느 도시 못지않게 인천다운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최대한 쏟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찍은 거를 네. 보십시오. 네, 잘 웃고 있네요. 활짝 웃으셨죠? 네, 좀 볼이 좀 빨갛게 나네. 빨간 거는 제가 다 예. 요새 기술이 좋으니까. 네. 머리가 허해져가지고. 그거는 뭐 하얀 머리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평소에 머리가 더 길었는데 예. 머리 오늘 좀 최근으로 제일 짧은 상태입니다. 그 이발을 하고 오신 거군요. 오늘. 이번 한 지난주 정도? 예. 오늘 이렇게 네. 그 이야기 사진관에 와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뭐 이 장소도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들고 예. 또 인천에 또 이런 장소에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또 인천 이야기를 이렇게 사진과 더불어서 이렇게 풀어내는 이 프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너무 감명 있게 봤습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분들, 좋으신 분들이 계속 이 프로에 또 이렇게 하면서 인천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손동무 선생님이 계속 화이팅할 수 있고 또 인천을 계속 사랑을 이어가기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